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코미디는 지적 게임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말의 포인트를 찍어라. 상황에 진지할수록 관객은 뒤집어진다. 일부러 웃기려고 하면 관객은 도망간다. 한번 도망간 관객은 소녀시대가 불러도 안 간다. 일상을 항상 주시하라. 상황이 웃기면 성공이다. 언젠가 그 얘기하신, 네. 말하자면 서로 싸워가지고 친구끼리 맞은 사람이 전화가 오는데 112에 저기 신고를 하는데 막 여기가요 막 비투성이가 돼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거기 어디야라고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자기가 답답하니까 네. 그 주소를 불러주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후문이라고 답답하니까 네. 저 잡으러 오는 줄 모르고. 알아도 네. 답답하니까. 네, 예. 그런데 지적 게임이라는 말에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네. 고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채플린이 왜 웃깁니까? 항상 예상치 못했던 음.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는데 음. 그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있으면서 그렇죠. 적절한 타이밍이 되니까 네, 웃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겨드랑이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가려울 때는 이렇게 손 들고 긁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컨베이어 벨트를 조이다가 겨드랑이가 가려우니까 이렇게 긁고 그 다음에 못한 거를 따라서 얼른 가가지고 하는 뭐 이런 대목이라든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나사 사이에 낀 어떤 그 동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이 기름치는 깔때기 같은 거 그걸 입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붓는다든가.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사 같은 거 계속 돌리다가 네.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사 같은 단추를 입은 네.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쫓아가서 네, 그거 조이려고. 단추 같은 네. 그걸 조이려고 하는데 여자는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도망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도 그 나사처럼 생긴 건 다 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화전이 있는데도 조이고 모두 조이고. 예. 근데 그 예비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단추 달고 가는 여자한테 조이러 가는 게 어색하거나 생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만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이게 됐다는 거를 말하자면 미리 보여주고. 그렇죠. 일종의 이제 네. 강박. 네. 이거 상당히 슬프고 갑갑한 상황인데. 인간이 말하자면 나사로 전락하는 네. 상황이죠. 네.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는 상황.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코믹하게 참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모던 타임즈.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장면에서 이거있죠. 사람들한테 막 떠밀려가지고, 네. 네? 깃발이 하나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깃발 때문에 막 사람들이 데모하는 줄 알고 몰려드는 그렇죠. 장면. 네? 본인은 깃발 하나 주고 우연히 이렇게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데모대 군중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리더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결국 수감까지 되고. 네. 근데 감옥 안에서는 오히려 행복하고. 네. 맞아요. 이거 생각할수록 웃겨요.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니까 굉장히 웃긴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코미디, 그러니까 남들을 웃기겠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러 좀 과장 섞인 몸짓, 과장 어린 말투, 이거에 의존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함정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네. 관객들은 눈치챕니다. 무섭군요. 네, 관객 관객들은 무섭습니다. 이미 저렇게 과장하는 거 보니까 저러려고 하겠지라고 네. 그 상투성이 보이면 절대로 안 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 진지할수록 그 상황을 정말 천연덕스럽게 해내면 네.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웃게 되는 거죠. 공감은 가는데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그거는 왜 말을 이상하게 비트는 배우들이 있어요. 네. 이미 상황 자체가 재밌는데 더 웃기려고 말을 비틀다 보면 네. 사람들이 의외로 안 웃어요. 웃을 것 같은데 과잉이 되는. 네, 그냥 그 써있는 대로만 하면 네. 관객은 뒤집어지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꾸 첨가물을 집어넣으면 조미료를 자꾸 치다 보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유혹은 굉장히 좀 수시로 배우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애드립을 너무 많이 치면은
어느 게 대사고 어느 게 애드립인지 모르게 이렇게 뭉개져 있으면 상대방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가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애드립은 용인이 될 수 있어도 네. 그 애드립을 너무 구사하는 배우들이 일찌감치 은퇴한 배우들이 많아요. 애드립은 정말로 사전 약속 없이 즉석에서 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네. 그거를 막 대사처럼 변형시키면은 아, 내가 이거 잘 해보겠다. 붙지가 않아요. 네. 예. 의도된 거는 이게 잘 붙지가 않습니다. 애드립의 황제라면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이면식 선배님. 대개 6개 정도의 버전을 준비하고 온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고도 네.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네. 그거를 즐기는 상황까지 온답니다. 근데 이면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게 과장된 연기라거나 애드립이라는 생각이 잘 안 전혀 안 들죠. 그게 프로입니다. 오히려 다음 준비한 게 뭔지 궁금해서 이미 이제 오케이 사인은 났어요. 네, 네. 자, 카메라 치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하는 거. 그게 진짜 프로의 모습. 오히려 감독님이. 네. 그 정도 경우 분명히 6개는 준비해 온 거 아는데. 그러니까 6개라면은 그날 촬영분 중에 6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같은 6개. 씬에. 네. 같은 그 카셋, 네. 한 카셋 6개 정도의 그 변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감독님이 이면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다 시켜보나요? 그렇죠. 물론 바쁘면 이제 오케이 하고 철수하기도 하겠지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현장에서 그것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장금위에서 그 장금위 괴롭히던 상궁이 잡혀갔다니까 거기 마지막에 아주 신나게 막 이렇게 춤추는 그 춤추는 장면이라든가. 예, 네. 예. 그 분명히 애드립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 철없는 사위, 어떤 집에 철없는 사위로 나왔는데 장인이 기르는 난초에 물을 주면서 아침에 도레미파솔라시 뭐 이렇게 그러면 대본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애드립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대하니까 오히려 그분은 그런 쪽으로 힘을 쓱 빼고 덧칠하지 않고 마이너스 쪽으로 쓱 빼고 하니까 더 웃기는 거죠. 이면식 선생님 데뷔작이 뭐 포졸 14였나 뭐 네. 행인 매치였나 그렇다는데. 네. 야, 그러면 매 씬마다 6개의 변주를 준비해 올 정도면 연습을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연습벌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촬영장 전부가 뒤집어졌던 에피소드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제가 뭐 그런 거는 좀 말하기가 좀 그렇고 네, 이면식 선배와 관련해서. 김승호 선생님의 에피소드가 하나 네. 있대요. 네. 그 죽어가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감독이 좀 빨리 죽으라는 사인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가르치더래요. 나중에 그 씬이 이제 끝나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게 뭐냐? 클로저요. 자기 얼굴 좀 클로저 해달라. 그게 자기 사인이었다고 다 뒤집어. 배우 정신이 투철한 분 아닙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빨리 내 표정으로 하겠다. 더 찍어라. 누가 그분의 열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군요. 애드립을 잘한다. 이게 재치 있는 거고 배우의 창의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재미를 70%만 표현했을 때 재밌는 거지 그것을 120% 하면은 역겨워집니다. 정말 훌륭한 투수는 어떤 사람이냐? 네. 보통 선발 투수가 100개 내외의 공을 던지고 네. 마운드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100개 정도. 네, 100개 정도.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주죠. 네. 어깨 때문에. 네. 전력 투구는 10개만 하고 내려가는 게 진짜 프로라. 100개 중에 네. 10분의 1밖에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뭐 10개는 10개 미만일 경우도 있죠. 정말 온 힘을 불사르듯이 던지고 뭐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는 체력 안배를 하면서 이야. 네. 70% 힘으로도 던져보고 큰 연기하고 스포츠하고 맞아 네.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전력 투구하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럼 정작 중요한 씬에서는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무사만루다 이럴 때는 전력 투구를 하지만 오케이. 뭐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위 타선이다. 그러면은 일부러 조금 이제 힘을 빼고 맞춰 잡는. 그래서, 에너지 분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야만 길게 갈 수 있고 이게 또 한 게임만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시즌 내내 가야 되기 때문에 아하. 에어 드라마 찍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이 빠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기를 잘 분배해서 에너지를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들이면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니까 네.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네. 그 과학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유현진 선수가 네.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화 이글즈의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네. 시범 경기 때 감독들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감독 코치가. 어떤 면에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상대 타자들은 얼마나 치나 50% 힘으로 던져서 얻어맞는구나. 그럼 40%로 던지면 얼마나 맞나 보자.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범 경기에서 예, 그러니까 다른 투수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할 시범 경기 텐데. 때부터 눈도장을 찍어서 아하. 해보이려고 할 텐데. 오케이. 네. 70%까지 던지면 어디까지 통하나. 아, 요거를 역으로 테스트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배짱이 두둑한 선수군요. 그래서 네, 네. 유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간 다음에 한국 타자들이 정말로 마음 먹고 던지는 경우에 못 친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현진이다.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가 뭐 타자 없는 상황에서 던졌는데 실투가 나서 자기가 홈런을 쳤다. 그러면은 관중들이 막 박수치고 이제 그 맛에 1루, 2루, 3루를 거쳐서 귀환하면서 네. 드는 생각이 다음 타석에 나는 삼진이구나. 아하. 내가 홈런 친 것 때문에 유현진 투수가 현진이가 다음에는 전력 투구를 할 테니까 오케이. 유현진이 전력 투구를 하면 나는 못 친다. 이미 예상하는군요. 그렇죠. 네. 정말 무서운 투수군요. 네. 그 무서운 투수를 하면 이제 선동열 투수가 네. 있는데 당시 MBC 청룡의 이광은 선수가 오늘 해태 타이거즈 선발 누구냐? 그 후배가 선동열 선수랍니다. 알았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네. 뭐를 알았다고 하신 겁니까? 네. 오늘 저 못 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오늘의 운세란을 보니까 자기 그 띠 네. 어려움이 막히면 배우자에게 조언을 구해라. 근데 전화를 했답니다. 예. 그랬더니 못 치고 나가면 맞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호호호호 뭐 그랬대요. 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김인식 선수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몸에 맞는 볼 제일 많이 기록한 분이죠. 프로야구 초창기에 아서라. 다른 선수 거는 몰라도 동렬이 거는 내가 한번 맞아봤는데 일주일 동안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맞는 것도 누구 공이냐를 보고 맞아야지. 아니 요새 오타니 선수 공 같은 경우 시속 160km인데 이런 거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상이 여기 아우. 아주 내상이 깊게. 일루에 한 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이야, 봐가면서 맞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160km면 거의 뭐 중상 아닙니까? 중상이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가수들도 정말 가장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최대 음량으로 최고 고음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힘을 탁 빼고. 그러니까 힘을 이게 맥을 놓는다는 게 아니라 힘은 그대로 들이면서 말하자면 성량만 줄였을 때. 아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높이 뛰기 선수 같은 느낌. 이걸 보여줬을 때 동료 가수들이 전율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기량이군요. 힘을 쓸 능력이 있는데 안 쓸 때. 아하. 세이브할 때.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 끝, 어미를 끝내고 나서 30%의 에너지와 호흡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때 진짜 연기가 시작됩니다. 네. 김학철의 배우 교실 17번째. 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17. 코미디는 지적 게임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말의 포인트를 찍어라. 상황에 진지할수록 관객은 뒤집어진다. 일부러 웃기려고 하면 관객은 도망간다. 한번 도망간 관객은 소녀시대가 불러도 안 간다. 일상을 항상 주시하라. 상황이 웃기면 성공이다. 자, 타이밍 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타이밍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핑퐁하듯이 이렇게 상승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추면 네. 관객들이 쳐다보죠. 네. 왜 멈췄을까? 네. 그때 톡 얘기를 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호흡 이렇게 주고받기가 안 되는 이른바 음. 랠리가 안 되는 배우를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더 두 사람이 따로 남아서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 축구에서도 네. 공을 몰고 가는데 우리 편 공격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리듬에 맞춰서 툭 찔러주면 아주 쉽게 골이 들어가는데 네.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수비가 다 들어온 다음에 앞이 막히니까 그때서야 패스를 하면 그게 효과적이지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 편 공격수가 뛰어 들어가는 흐름에 맞춰서 주면은 그대로 스피드를 멈추지 않고 툭툭 차놓을 수 있는데 오케이. 멈춘 상태에서 받으면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연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타이밍이 예술이죠. 예. 한 박도 만약에 늦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상대방이 지치니까. 그렇죠. 일부러 넣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럴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리듬을 못하는 것도 재능이 없는 거고 네. 다른 사람과의 호흡을 맞추지 못해서 극적인 흐름을 자꾸 깨는 것도 재능이 없는 경우군요. 그렇죠. 아니면 욕심이 과하거나. 택시 운전 기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차량의 속도, 네. 그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정체가 생깁니다. 교통은 흐름이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도에 내 속도를 원활하게 맞출 때 네. 극이 상승되죠. 그렇죠. 그래야만 어떤 핵심도 탁탁 떠오르는 거고. 네네. 그리고 관객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는 연기,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연기가 네. 나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역시 만사 타이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